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2024년 양력 5월에 관련된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원숭이띠의 좀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다른 띠 분들보다 원숭이 해에 태어나면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수성가를 하는 기질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원숭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우리가 보통 외롭다, 고독하다 할 때 고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특히 이제 중년이 되면 다른 띠들보다는 좀 더 고독하고 외로운 경향이 많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숭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행으로 굉장히 왕성한 금을 의미하는데 이 금이라는 것은 계절로 보면은 이 자체가 가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을에 낙엽이 지고 이러면은 쓸쓸하고 고독하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띠가 특히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을 다 성장시키고 나면은 좀 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걸어온 세월에 대해서 약간 야속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띠들보다는 좀 더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때 돈이 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 원숭이띠한테 가장 큰 돈이 되는 것은 바로 호랑이가 됩니다. 호랑이. 자, 이렇게 호랑이가 되는데 이 호랑이는 오행으로 목이 되는 것인데 이 호랑이 자체가 원숭이가 볼 때는 곧 역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마라는 것은 활동적이다, 역동적이다, 국제적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원숭이띠가 돈을 벌 때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거나 오는 사람을 기다려서 돈을 벌기보다는 스스로 움직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움직일 때 좀 더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이라는 글자는 화를 만들어내는 글자이기도 한데 이 화라는 것은 원숭이한테는 또 관직에 해당되고 명예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숭이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재물도 올라가고 본인의 개인적인 명예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띠가 가만히 있으면은 실제로 더 외롭게 되고 고독하게 되고 돈도 잘 안 모이는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원숭이띠가 2024년 이렇게 용의 해를 만나면 우선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용과 원숭이는 이런 식으로 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협력이나 서로 간의 의견 일치를 바랄 때 뭔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하고 계약을 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약간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다가도 특히 이제 작년 토끼해에 약간 안 좋은 게 있다가 일반적으로 잘 견디고 버티면 용의 해 때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서로가 뭔가 사람 간에 안 좋은 것이 있다면은 의견이 일치가 되고 맞춰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일단 그 사회 활동을 할 때도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2024년 용의 해가 되면 희한하게도 봉합되는 성질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렇게 합의되게 되면 실제 원숭이띠한테 올해 2024년에 약간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4년 용의 자체가 이렇게 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본인을 돕는 방어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뭔가 사건이나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좀 안 좋다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원숭이띠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숭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볼 때 이 용이라는 것은 토가 되는 것이니까
토는 금을 이렇게 생하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원숭이가 볼 때 용은 곧 활동을 기반으로 한 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원숭이가 계약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돈을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러 가지 계약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원숭이띠가 요즘에 이제 그 부동산 계약이 안 돼서 굉장히 골치가 아프신 분들이 많을 텐데 2024년 용의해에는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가 1년 중에 보통 2, 3월에는 돈을 벌기에 좀 유리한 구간이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 3월은 곧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볼 때 목은 곧 재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 3월을 지나서 4월을 넘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이 되게 되면 우리가 보통 1년 12달 중에 돈을 벌었던 것을 더 관리해야 되는 측면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가 일단 봄에 좀 더 돈을 버는데 집중했다가, 우리가 보통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 3, 4월이 됩니다. 2, 3, 4월. 그 다음에 이제 5, 6, 7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월은 우리가 보통 이제 봄이라고 얘기하지만, 명리학, 이 사주팔자에서는 5월부터가 여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 그래서 5, 6, 7월은 2, 3, 4월에 벌었던 돈을 관리하고 지키고, 좀 더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긴축 재정을 하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중에. 자, 더군다나 원숭이띠가 5월에는 의외로 본인한테 그 사회활동을 할 때 희한하게도 갈등이라던가 사람 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5월이 되는데, 이 5월에 이 뱀이라는 글자는 화가 되는데, 이 화는 원숭이의 금을 이렇게 극해서, 극이라는 것은 제어하고 통제하고 뭔가 자신한테 압박을 주는 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용의해에는 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이 원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아주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띠가 2024년 용의해의 5월은 약간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렇게 화를 만나게 되면 원숭이가 만약에 본인이 새로운 조직에 조인하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있는 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준비를 2, 3, 4월에 잘했다면 보통 5월 달에 그 결과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관은 본인의 관직이 굉장히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특히 원숭이띠가 국가 공직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 중에 뭐 공직 계열 아니면 국공립성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할 때 5월을 노려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 겁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겁살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무언가를 뺏어온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원숭이띠가 2, 3, 4월에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인수와 편관을 만나고 겁살을 만나면 오히려 경쟁에서 내가 자신의 관직을 잃지 않고 제대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숭이띠는 남은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그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원숭이띠는 5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 3, 4월에 좀 결과가 좋았다고 하면은 5, 6, 7월로 들어가는 이 5월부터 자금에 대한 관리 너무 크게 벌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조심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고, 더군다나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월에는 우리 흔히 말하듯이 그 교통법규를 어긴다거나 주차를 잘못한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지 않으면 바로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찰, 법무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딱지도 날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4년 양력 5월에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